여러분들 5시가 되었네요. 음. 우리 오늘 그냥 여기서 시험 50분 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뭐 점수 못 넘으면 심 클 때 보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풀이 과정 최대한 잘 써. 그리고 왜냐면 안녕. 틀려도 쌤이 그러니까 뭐 점수는 당연히 나가겠지만 내가 여러분 풀이를 다 보거든. 그러니까 뭐 이거 점수 넘기겠다고 막 찍고 그럴 필요는 없어. 왜냐면 어차피 너네 찍맛한 거 내가 다 보고 다 틀리게 하거든. 어차피 그냥 딱 봐도 안 풀려 있는데 얘가 정답만 맞으면 그냥 틀려 있다 해요. 물론 뭐 실전에서는 뭐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냥 내가 이게 너네들 그냥 단순히 점수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 다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찍느니 그냥 빈칸으로 내는 게 낫고. 25문제 냈습니다. 규리야 오늘 시연이랑 같이 안 있었니? 네. 오? 생일에 놀러 갔어요. 아 맞다 얘 여행 갔지. 큰일 났다 얘 오늘 계속해가지고. 오늘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들 오늘이 진짜 백이거든요. 얘들아 너네 진짜 쌤 미리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같이 가야 돼.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2월 달에 목표로 삼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단원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겠다를 목표로 해.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 여기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아닌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못하면 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요 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잘 풀 정도의 그런 수학적 실력이 되면 앞부분 우리가 뭐 배웠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거 배우고 왔죠. 지금 그거에 그냥 응용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걔네들을 다 잘해줘야 얘도 잘해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점검, 중간 점검 우리 이제 치면서 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문제들 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거 복습하면서 얘도 또 복습하고 하면 이게 다 서로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거야. 그냥 하는 짓이 똑같구나. 그냥 X축이랑 이차 함수 생긴 거 비교하면서 얘가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냥 그런 거 따지는 단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마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어려울 거고요. 물론 힘든 단원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원리는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쌤이 얘들아 그 한 달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어. 2차 함수 잘 그려야 된다. 인수분해 잘해야 된다. 내가 너네 부탁했잖아. 그러니까 3차, 4차 이런 건 지금 못해도 우리 2차당식 인수분해는 잘해야 된다 하면서 내가 막 너네가 뭐 싫었을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3학년 1학기 거 막 문제 100문제 뿌려가지고 풀게 시키고 막 계속 그랬죠. 그게 다 이 단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우리가 2차식을 보고 무조건 인수분해를 실수 없이 해야만 당연히 부등식의 범위를 실수 없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 실수 한 번 하면 그냥 다 틀리는 거야. 정수의 개수 잘못 세고 막 뭐하고 그냥 다 틀리니까 이제부터 좀 빡 집중해서 잘 해봅시다. 잘해보자. 자 오늘은 진도를 많이 나갈 예정이에요. 숙제 뭐 문제 풀어줄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2차 부등식 끝까지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와야 돼요. 알겠죠? 자 얘들아 일단 2차 부등식의 해 조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2차 부등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사실 저거를 몰라도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쌤이 저번 테스트지에 냈는데 그냥 아쉽게 된 거거든요. 결과들이 그냥 다 못 풀어가지고 그래서 쌤이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까 해요.
잘 봐.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이런 거 위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얘들아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절대 외우지 마.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너네가 이제 내가 이해해 보려고 진짜 한 10번을 시도했는데 진짜 때려 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외워야지. 시험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말범위잖아. 6월 달 전까지 진짜 얘를 이해하려고 진짜 10번까지 애써 보세요. 그럼에도 안 되면 외워야 되는데 쌤이 무조건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요런 식이 나왔어. 근데 저게 왜 저렇게 될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 잘 봐. 해가 요렇대. 그리고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을 세우라는 거야. 너네로 하여금 2차 부등식을 세우세요. 요런 의미인 거야. 아래 게 정답이거든. 근데 저 정답이 왜 나오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그냥 너네가 제일 만만한 거 x축 딱 이렇게 그리고 2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겠다.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죠? 그리고 봐봐. 두근을 내가 몰라. 알파랑 베타로 두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뒀더니 내가 부등식이 뭔지 모르는데 어떤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 알파랑 베타 사이가 나왔대. 그러면 지금 여기네? 그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래쪽에 그려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함수가 아래쪽에 그려진다는 거는 쌤이 얘를 fx라고 부르면 fx가 0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런 부등식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요 위아래가 아직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떤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어. 부등식을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2차 함수 그래프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내가 그는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세팅을 한 거야. 그러면 저 상황에서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구간을 딱 보니까 2차 함수가 지금 x축보다 아래에 있죠.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x축이 더 큰 거지. y값을 비교했을 때.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비교하는 거 이거 위아래 세로로 비교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냥 답을 쓸 때는 이걸 쓰는 건데 우리가 부등식 요 함수식으로 봤을 때는 위아래를 비교하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fx가 x축보다 작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지금 여기랑 매칭이 되는지 요 그림이 여기가 이거인 게 보이고 저 구간에 있는 해를 나타낼 때는 여기 x의 범위를 볼 땐 저기니까 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이렇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란 걸 봤을 때 머릿속에 요 2차 함수가 그려지면서 요 2차 부등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했던 짓은 뭐냐면 얘를 보고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였어. 근데 이번에는 x의 범위를 줄 테니까 너네가 부등식을 세워봐. 이렇게 문제가 바뀐 거예요. 어렵죠? 위아래 비교, 여기 x 비교할 때는 이렇게 비교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쌤이 이차 함수를 더럽게 많이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렸잖아. 이차 함수를. 부등식을 만족하게 이차 함수를 그렸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차 함수 식을 세워야 돼. 근이 알파랑 베타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를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fx의 식이 되는 거야. 자, 얘들아, 이 문제 다 차치하고 너네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건 뭐냐면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얘가 최고차항계수가 1이래. 그러면 fx가 0보다 작은 범위 구하라고 할 때 너네 어떻게 구했어?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 얘들아, 이 참수가 x축보다 아래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 참수가 x축보다 아래쪽이니까 1과 3 사이에 있네. 이렇게 하면서 x값이 1에서 3 사이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기억나요 다? 안 나? 기억나? 괜찮아? 얘들아, 이거 되잖아. 이거를 거꾸로 한 거야. 내가 이번엔 얘를 모르고요. 얘도 몰라. 근데 그냥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만 나와 있고 x의 범위가 이렇대. 그때 너네가 이게 이 참수가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 최고차항계수가 1인데 x의 범위가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 참수가 최고차항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라면 그냥 여기밖에 안 되잖아. 그치? 왜냐면 이쪽이 크려면 우리는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이런 쪽이 나왔어야 됐는데 지금 요 범위가 요구하는 값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x의 범위를 구했구나 라고 하면서 함수 fx가 x축보다 아래 있네 하는 부등식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 받아들여봐. 그리고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인데 이번에는 x의 범위가 마일보다 작다 또는 x가 뭐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함수 fx가 뭐 x제곱의 모식인데 이렇게 해가 나오는 2차 부등식을 너네한테 세우라고 그랬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 참수를 그리세요. 편하게 그냥 이렇게. 근데 뭐 해가 이렇게 나왔죠? 저렇게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가 되어야 되고 이번에는 요 바깥쪽이 정답이었겠지. 왜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4보다 크니까. 괜찮아? 이렇게 문제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요 이참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고 했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fx가 0보다 크네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줘야 된다고. 요 해의 모양을 보고 요 2차 부등식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요걸 보고 이걸 구하는 거였어. 그치? 기억나 얘들아?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앞에 한번 갔다 와 볼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주구장창 했던 게 뭐냐면 지금 그래프 모양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 막 다 넘기고 막 2차 식이 0보다 뭐 어떨 때 막 이럴 때 했잖아. 그쵸? 그때 x의 범위를 구했었지. 지금 봐봐. 이거 다 넘겨가지고 2차 함수를 해석하고 그 녀석을 이제 범위를 구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저 범위를 보고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직접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보고 상황을 문제를 너네 보고 출제하라는 거지. 거꾸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세워주면 된다. 그러고 나서 fx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그냥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야. 얘들아 저렇게 그림 나와 있고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줬을 때 2차 함수 세우는 거 중3-1 문제에 주장창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네? fx 이퀄 0에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4구나 라는 거를 딱
캐치한 다음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가 fx식이었겠죠? 그치?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최고치 함계수 1이니까 뭐 이렇게 곱해주고 이게 0보다 크다 라고 최종적으로 정답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이거 이해돼? 얘들아, 그래서 봐봐. 해가 요렇게 나올 때랑 해가 요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봐봐, x가 뭐랑 뭐 사이라고 나올 때는 최고치 함계수 양수인 이차함수 기준으로 여기 x축 아래쪽이고요. 그 다음에 x가 뭐보다 작고 또는 x가 뭐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차함수의 요 날개 쪽이지. 최고치 함계수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fx가 0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외운다고. 그냥 최고치 함계수가 양수일 때 이차함수의 해가 뭐보다 작고 또는 뭐보다 크면 fx는 0보다 크다 막 이렇게 외우고 그냥 풀어.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원리를 알고 이거는 그때그때 생각하면서 풀어 버릇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암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된 대로 푸는 거지. 근데 대체로 이거를 이해를 잘 안 하고 다 암기식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정말 수학이 나중에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내가 100%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풀다 보면 또 막 막힐 때도 있고 그래. 근데 그래프랑 상황을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하자 이거죠. 2월달 동안. 알겠지? 근데 지금 문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얘들아 여기는 봐봐. 문자로 주구장창 나와 있으니까 솔직히 읽기도 싫어. 너네 입장에는. 그쵸?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해줘 볼게. 이런 거 보면 그냥 읽기가 싫잖아. 뭔 소린지 모르겠고 막 문제가 뭔가 더러워 보이고 막 이러죠. 근데 원리적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무 중요한데 잘 들어봐 얘들아. 그래프랑 잘 매칭해 줘볼까? 이거 보기 싫지 얘들아. 자, 그냥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얘들아, 어떤 이차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고 싶대요. 문제에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어떤 2차식이 이렇게 있고 이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고 싶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을 만족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들아, 최고치 함계수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냥. 그러면 이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졌으면 좋겠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요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왼쪽에 있는 녀석을 이차함수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려지면 좋겠죠? 둥실둥실 떠있게 그리고 싶지 않아? 그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에 뭘 대입하든지 간에 0보다 크고 싶으니까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고 싶은 거예요. 그치? 그럼 얘들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봐. 이차함수랑 x축이랑 만나니? 그쵸? 교점이 없죠? 그럼 우리가 교점 없을 때 무슨 식 세웠어? 완전 제곱식이요. 뭐 그렇게 세워도 되긴 하는데 보통 판별식이 음수다로 계산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세운 다음에 꼭지점에 y좌표가 음수면 돼.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쵸? 우리가 이 녀석을 보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x축이랑 만나는 근이 없네? 판별식이 음수구나. 요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 주구장창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우고 온 거야. 요거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등식을 보고 너네가 머릿속에 2차 방정식을 세우고 판별식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힘드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 그냥 이해를 무조건 해야 돼. 일단 여기는. 그러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수학을 공부를 해야 돼. 선생님 진짜 외우는 애들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얘들아. 그냥 외워.
내가 왜 그래라고 물어보잖아. 대답을 못해요. 고2 애들이. 그러면 절대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나올 수가 없지. 수능에서 수능 문제 어떻게 풀어? 그런 거 외우면서 푸는데. 사고를 그때그때 해야 돼. X축과 2차 함수가 항상 이런 관계를 만족하려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네. 항상 위에 있으려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2차 함수가 X축이랑 안 만나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안 만나야 되네? 안 만나려면 교점이 없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허근이었네. 이 생각까지 가야 된다고. 이거 이해되지? 괜찮아? 여기까지 할만해?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등호가 들어갔어요. 얘들아,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이게 성립해야 되지만 너가 X축이랑 만나는 것까진 봐줄게 이런 느낌이죠. 접하는 것까진 봐줄게. 대신에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 이런 느낌인 거 이해돼요? 괜찮아? 그러니까 항상 0보다 작거나 혹은 이렇게 됐을 때는 판별식이 0이잖아. 판별식이 0까지는 봐줄게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해됐어? 얘들아, 내가 지금 원리를 바탕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가장 많이 보는 사례를 설명해 줄 테니까 너네는 이런 사례가 되지 마. 쌤이 레벨 테스트를 봐요. 고2 애들 레벨 테스트를 보거든. 우리 학원에 들어오고 싶은 고2 애들 레벨 테스트를 볼 때 나는 고2 내용으로 레벨 테스트를 안 보고 다 공통수학 1, 2로만 봐. 근데 내가 요 2차 부등식 문제를 제일 좋아하거든. 저거를 알아야, 그러니까 저거를 잘 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2차 방정식 함수를 다 잘한다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서 좀 선별을 많이 해. 근데 다 잘 들어. 보통 다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 항상 양수여야 되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래야 돼. 너넨 그러지 마. 제발. 근데 방금 내 얘기 듣고 솔깃한데 막 이러면 안 돼? 솔깃하면 안 돼? 왜 판별식이 양수면 안 돼?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다는 거니까 이 녀석이 X축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잖아. 그럼 망하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데 판별식이 0보다 커버리게 된다는 거는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기 때문에 안 돼. 근데 그렇게 쓰는 애들이 태반이야. 제가 그런 애들을 다 걸릅니다. 못 받아. 안 돼. 가르칠 수가 없어. 미안한 얘기죠. 그 친구나 그쪽 학부모님들한테는. 근데 어떻게 고2 반에서 내가 저거를 설명하고 있으면 지금 있는 고2 애들이 다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아. 그러니까 요 정도의 지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제 잘 습득하고 이해를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그러면 진짜 안 늦어요. 지금부터라도 저거를 원리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판별식이 양수다 이 짓거리만 안 하면 여러분들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쌤이 딱 가이드라인 준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이러면 진짜 안 된다 싶은 게 딱 저거 문제 냈을 때 판별식 양수 쓰는 거거든. 그러지만 않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수하는 건 괜찮거든.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최대한 완벽하게 저 내용을 숙지하려고 해. 쌤 부탁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내가 이걸 봤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자 무조건 A가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에 이게 안 나와 있어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선생님 지금 위에 다 둥실둥실 떠 있는데요. 나 이러면 진짜 나 곤란해지는 거야. 얘들아 여기 아래로 계속 내려가잖아. 실제로 본 케이스야. 이렇게 그려놓고 X축 위에 계속 떠 있네 이러면서 한다니까. 내 진짜 미쳐버려요. 안 돼.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거를 만족을 할 수가 없겠지. 언젠가는
아래로 계속 뻗어나갈 운명에 처해 있잖아. 저 이차 함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경우일 때는 아예 이 이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으려면 최고차 한계에서는 무조건 양수여야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봐. 납득이 돼? 얘들아,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는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거 이해돼요? 부분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겠지. 뭐 x 구간이 여기에 잘려 있어. 그럼 이 참수가 요 위에 있으니까 그때는 만족할 수 있어.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참수가 다 x축 위에 둥실둥실 떠 있으라고 할 때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음수일 때는 아래로 계속 내려올 운명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해봐.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들을만해? 이거 좀 불편해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 이 이차함수가 x축 위에 항상 있고 싶은데 얘는 항상 못 있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x의 입장에서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음수가 되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지. 반복 또 반복이야. 그러면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고 싶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걸 만족하고 싶대. 이때는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이차 함수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이차 함수가 x축이랑 어떤 관계에 있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이차 함수가 요 녀석보다 작을까요? 머릿속에 한번 각자 그려봐. 상황을 생각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이번에는 아래 있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차 함수가 x축 아래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달라고 쌤이 부탁을 하는 거야. 문제에서 모든 실수 x값에 대해서 함수 f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고 싶어요 라는 의미인 거니까 이차 함수는 저렇게 그려져야만 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하는 거지. 문제는 얘들아, 문제에 이 2차식이 안 나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 그냥 문제에서는 진짜 딱 요 문구만 나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어떤 2차식이 0보다 작을 뭐 조건을 구하라 막 이렇게 나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생각을 해주셔야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고 그 다음에 판별식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판별식의 의미가 뭐였지? fx가 x축이랑 만날 때 2차 방정식이었는데 판별식은 교점의 개수가 2개냐 1개냐 없냐를 따지는 도구였었는데 지금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좋겠어? 양수면 좋겠어? 0이면 좋겠어? 음수면 좋겠어? 음수면 좋겠지. x축이랑 안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음수예요. 선생님 아까 위에도 판별식 음수였는데 애들이 이러니까 이게 지금 아래쪽에 있으니까 판별식 음수, 얘는 위에 있으니까 판별식 양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사고 과정이. 다 똑같은 건데. 쌤은 미리 얘기했어. 이거 실수하지 말라고. 여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어. 괜찮아요. 제가 10번까지 이해할 거예요. 내가 10번까지 진짜 똑같은 말을 10번을 설명해 줄 수 있거든? 내가 10번까지는 쌤이 이제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10번 안에만 이해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 판별식 둘 다 음수다. 얘들아, 판별식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
그죠? 그래. 만약에 여기에 0이 된다면 판별식에도 등호가 들어갈 수 있겠지. 이 녀석이 접하는 것까진 봐준다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요 이차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것까지 봐줄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인 것까지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아 어렵다. 나 이차함수도 못하는데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고 너무 힘들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쌤 말했죠? 2월 동안 잘 열심히 복습해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얘네가 그냥 그 모양만 다르지 그냥 한 식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빵꾸 뚫려 있잖아? 그냥 다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2차 부등식 못 푼다고 2차 부등식이 문제가 아니야.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문제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챙겨가면서 하자. 왜냐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우리 중간고사 범위고요. 이 녀석은 기말고사 범위야. 그 얘들아 방금 말했잖아. 2차 방정식, 2차 함수 못하면 얘도 못한다고. 잘할 수가 없겠죠. 지금 딱 상황을 보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중간고사도 잘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잘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극복하냐 못하냐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기말고사 킬러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온다. 제일 어려운 범위야. 기말고사에서. 뒤에 행렬 경우에서 이런 곳에서 킬러 문제 안 나와요. 여기 고차 방정식 뭐 이런 데가 다 킬러 문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공통수학 원 킬러 파트 공부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쌤이 방금 말로 떠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게 이런 겁니다.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이랑 연관지어서 판별식까지 생각할 수 있냐 없냐 요거 생각하는 거였어요. 2차 방정식을 쌤이 2차 함수로 접근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1월달 수업 때도 계속 쌤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하면서 쫓아오세요. 자, 그럼 쌤이랑 같이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저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 얘들아.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 우리 라이브로 같이 생각하면서 문제 풀 거야. 오늘 11문제 풀고 갈 거거든? 시험 보고 갈 거야. 근데 나랑은 요 필수 예제 11문제 풀 거야. 그러니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얘들아,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래. 여기서 한번 끊어. 뭔 소리야, 씨.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달라는 거지. 얘들아, 어떤 이차함수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가 있대. 근데 그 이차함수가 쌤이 0은 x축이라고 강조했죠?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대요. 잘 봐. 얘들아 봐봐. x축이 있어. x축 위에 이차함수가 그려지는 범위가 이렇게 나왔대. 그럼 봐봐. 얘들아 x축이랑 이차함수의 관계가 이것 또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위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위에 있게끔 그린 거야. 근데 봐봐. 이렇게 그려졌어. 위에 있을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나? 한번 생각해봐. 안 나오지. 뭐보다 작거나 또는 뭐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가 나오지 않겠어? 잘 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야. 그럼 이 녀석이 0보다 큰 범위는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여기랑 요쪽이니까.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요렇게 하지 괜찮아요? 응.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들아 이 모양이랑 요 모양이랑 안 같아. 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들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베타는 알파보다 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랑 같지 않으니까 저 경우는 탈락이야. 아 그럼 선생님 얘겠네요.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는 fx가 0보다 큰 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알파랑 베타 사이가 나오니까.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게 뭐야? x축보다 이차 함수가 위에 있는 쪽이죠.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알파랑 베타 사이인데 딱 마이너스 3이랑 4 사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x값이 마3이고 여기는 4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할만해? 그 다음에 a가 음수야.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은 y는 a의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세워야 돼. 이거는 단원이 뭐야? 두 개의 근을 갖는 이차함수 세우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면 식이 그냥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쌤은 많은 기회를 줬어 얘들아. 그쵸? 이렇게 세우고 이 녀석을 전개한 게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잖아. 그러니까 이제 항등식까지 가는 거죠. 이걸 전개해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2a가 나오거든? 근데 이 녀석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였던 거 아니야. 문제에서 나온 2차 함수가 요 녀석이니까 아 선생님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고요. c는 마이너스 12a네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거는 개수비교야 얘들아. 개수비교. 아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2차 부등식 저 녀석의 해네? 얘들아 똑같은데 1차항 부호만 바뀌었네? 그죠? 1차항 부호만 바뀌었어. 그럼 여기 대입하게 되면 a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2a가 0보다 크다. 이거 풀어달라고 하는 거네.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거는 a로 묶으면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지 않아? 그럼 얘들아 이거는 2차 함수잖아. x축이랑 마이너스 4랑 3에서 만나고 있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적어주면 되니까 아 마이너스 4랑 3 사이네요.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괜찮아? 이해할 만해? A, B, C 관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녀석 대입해가지고 여기서 또 2차 부등식을 풀어주는 거야. 이 풀어주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 때 한 거. 얘들아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도 돼. 쌤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해준 건데 A로 나누세요. A로 나누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가 음수 이렇게 되겠지. A가 음수니까. 부등호만 바뀌잖아. 우리 음수로 나누면. 그치? 얘들아 요거를 나눈 거야. A로.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로 바뀌었네? 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은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되는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에다가 이번에는 음수 쪽이니까 이렇게. 근데 결국 x의 입장에서는 똑같죠? 그니? 이게 다 매칭이 돼야 돼 얘들아.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돼? 어디가 힘들어? 어디에서 막혔어요? 여기까진 괜찮아요? 마3, 4?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서 이거 세우는 게 잘 안 돼요? 이거 전개. 이거 비교. 어디야? 색칠할 거야. B가 마이너스 A고 C가 마이너스 12A인 것까지 오케이야? 이거를 문제에서 주어진 요 2차 부등식에 대입했어요. 뾰로롱 하고 나왔죠? A로 묶었어요. 인수분해. 또 2차식 인수분해. 그 이 녀석을 새롭게 2차 함수로 바라보자는 거야. 요 2차 함수랑 X축이 2차 함수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림을 그렸어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X축이랑 지금 마이너스 4랑 3에서 만나. 아, 혹시 이게 살짝 좀 그런가? 이거 는영 하는 게 X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였어요. 저기가 문제야. 아니야? 어디가 문제야? 여기야? 얘들아 여기야? 하윤이 여기야? 어디야? 찾아보자.
나 지금 뭐 형사 된 것 같아 지금. 얘들아 어디야? 어디가 제일 힘들어? 나 듣고 싶어서 그래요. 뭐라 하려는 게 아니야. 해결해주고 싶어. 어디가 힘들어? 그냥 다 힘들어요. 이러지 말고. 그 힘든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어디야? 여기까진 괜찮아? 내가 끊어줄게, 얘들아. 여기까지 중에. 어때요? 아니야? 아직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하윤이는 어디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이차함수 여기서부터 막혔어 혹시? 여기는 괜찮아? 그러면 이게 좀 문제야? 이렇게 세워서 B가 마이너스 A이고 C가 마이너스 12A까지 찾는 거는 괜찮아? 그럼 대입을 했어. 이렇게 2차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서 A로 묶어낸 다음에 X에 대한 2차식 인수분해해서 새로운 2차 함수로 바라보고 다시 2차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론 흐름이 길어. 맞아. 흐름이 길어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차근차근 뜯어서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흐름을 못 잡으면 아예 못 풀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요걸 봤을 때, 자 얘들아 너네 다 같이 들어야 돼.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다라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저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게 좀 어려울 거야 처음에. 그냥 너네로 하여금 얘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들아 2차 함수를 다 준 거야 그냥. 얘들아 2차 함수 이러니까 해 구해봐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해를 줄 테니까 너네가 2차 함수 추론해 볼래?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근데 사실상 똑같은 거거든. 근데 이게 순서를 바꾸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해. 그래. 요 내용 바탕으로 447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걸 풀면서 한번 흐름을 여러분들이 방금 위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서 다 잡아보고 충분히 기다려주고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얘들아 쌤이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 시간 줄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그 저번 시간에 우리 테스트 본 거 있잖아? 그거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예 똑같아서. 얘들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저 녀석이 성립을 한대. 아까 쌤이 설명하기를 얘를 2차 함수로 바라봐달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버릇해야 돼. 2차식이 0보다 크다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고 싶어. 그러면 x축을 그리고 나서 2차 함수가 둥실둥실 떠 있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려봐. 지금 그림 안 그리는 친구들이 간혹 보이는데 그림을 꼭 그려버릇해야 돼. 2차 함수가 이렇게 둥실 떠 있으면 좋겠다. 이 좌변에 있는 2차식을 fx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둥실둥실 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 봐봐. 2차 함수랑 x축이 안 만나죠? 교점이 없어. fx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없어. 라고 읽혀야 돼요. 괜찮아? 교점이 없어야 돼. fx 이퀄 0에 실근이 없다. 따라서 판별식이 음수다. 여러분들이 요 흐름이 잡혀야 돼요. 잡아봐. 다들 차분히 읽어봐. 괜찮아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 같이 노는 거야. 근데 이렇게 그려지려면 일단은 전제 조건. 이 녀석이 지금 최고차항 계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양수여야 돼. 이거까지
바꾸려 하면서 얘가 음수면 아까처럼 이렇게 되니까 x축 아래로 무조건 가기 때문에 항상 x축 위에 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됨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판별식을 써봅시다. 얘들아 아직 짝수 판별식 못 외운 사람은 제발 짝수 판별식 써주세요.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입니다. 제발 써줘. 짝수 판별식 안 쓰는 애들이 계산 실수 진짜 많이 하더라고. 4가 다 곱해지니까 계산 실수 많이 하기 때문에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2차항 개수의 상수항 이렇게. 괜찮아? 판별식이 음수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풀어서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나는 a 플러스 2라는 공통인수로 묶고 싶어. 빼기 4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 스타일이야.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나오니까 얘들아 이거 2차 부등식만 풀어주면 되겠죠. 얘들아 이거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음수래요. a에 대한 2차 함수로 새롭게 바라봐야 돼. 그러면 봐봐. 어려울 수 있어. 얘를 a에 대한 2차식으로 바라보고 가로축이 a축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며 마이너스 2랑 2에서 a축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 x가 아니라 a이기 때문에 쌤이 a축으로 잡은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매끄럽게 돼야 돼. 근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해. 항상 문자 바뀌면. 이 녀석이 항상 x축보다 항상이 아니죠. 0보다 작을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a의 범위를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2차 분식이 익숙해지면 이걸 보고 바로 이렇게 쓰는 날이 와요. 걱정 안 해도 돼. 머릿속에 2차식이 자연스럽게 2차 함수로 그려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최고차항 계수가 뭐 얼마든 간에 머릿속에 2차 함수 뿅뿅 그리면서 x축보다 아래 있으려면 x값 어떻게 돼야 되지?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걸 계속 공부하는 단원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버릇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a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얘들아 봐봐. 얘는 우리가 2차 함수로 바라봤을 때야. 그래서 이게 만족이 돼. 근데 문제에서 보면 얘들아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거든? 잘 봐야 돼. 이게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a 플러스 2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잖아. 그 녀석이 0이 안 돼야 돼서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2차라는 말이 없고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항의 계수가 0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살짝 페이크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 그냥 한번 낚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넣어봤더니 어때 얘들아? 다 사라지네. 뻑뻑. 4가 0보다 크다만 남네요. 그러면 4가 0보다 큰 거는 맞는 명제죠. 명제란 말을 쓰면 안 되는구나. 맞는 표현이죠. 힘드네 정말. 4가 0보다 크죠? x랑 상관없이 어차피 a가 그러니까 얘들아 마치 그 항등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x가 날뛸 거 아니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그게 항등식이 아니라 항부등식이죠. 근데 얘들아 항부등식이라는 용어는 없어. 그냥 내가 그냥 한 거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부등식. x가 뭐든지 간에 앞에 계수가 빵이 되어버려서 앞에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4가 0보다 크다가 만족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인 것도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잘 따져달라. 괜찮아요? 항부등식이야. 항부등식 괜찮은데? 있나? 나 찾아봐야겠다. 항부등식이란 말을 처음 해봐요. 그래,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립하. 얘들아,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진짜 얘들아, 나도 물론 쌤도 알고는 있죠. 공식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고 머릿속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쌤이 공식대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 그냥 항상 생각하면서 물론 내신 때는 얘들아 그 기계처럼 될 때까지 어차피 너네가 뭐 쌤 풀고 뭐 고쟁이 풀고 하면서 어차피 너네가 문제 푸는 기계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내신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공식 암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원론적으로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수 원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훨씬 좋아요. 얘들아 봐봐. 이거 이렇게 얘기할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 모르면 그냥 절대 이렇게 못 풀겠지. 그치? 그러니까 쌤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어떻게 계속 사용이 되는지를 계속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범위니까.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같이 하는 거죠.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아래에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450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죠? 얘들아 봐봐. 이렇게 나와요. 얘들아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괜찮아요 여러분들. 얘들아 봐봐. 맞춘 친구들도 한번 더 들어보면서 본인 풀이 한번 정리해봐. 얘들아 좌변을 2차 함수, 우변을 x축으로 바라봐달라고 했어?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이 fx 니까 우리가 x축보다 fx가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함수 fx가.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려. 근데 같아져도 된대. 그러니까 딱 접하고 내려오는 것까지는 허락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겠네 이런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된다. 요 그래프의 모양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판별식, 얘들아 판별식 쓸 때 짝수 공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상수항 이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어. 부등호 방향 조심해. 바뀌어. 그 다음에 2, 1, 3, 3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니까 2a 마이너스 3 a 플러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봐 얘들아. 여기까지 그냥 판별식 쓴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근데 판별식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맞지? 계산 실수했니? 그쵸? 계산 잘해야 된다 얘들아. 내가 판별식 지금 계산 실수한 애들 나 많이 보여? 판별식은 잘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힘들어해. 여기서 좀 힘들어. C댕 이거 A 어떻게 구해 이렇게 된다고. 돌건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뭐 이상한 범위를 막 써. 그러지 말고 얘들아 이 녀석을 새로운 2차 함수로 바라봐 주세요. new 2차 함수. 이런 게 좀 어렵지. 문자가 갑자기 달라지고 또 그 녀석을 또 새로운 함수로 봐야 되고 A에 대한 2차 함수예요. 마음을 열고 보면 보이지 않아 얘들아? 마음을 열어봐. A에 대한 2차 함수. 그러면 얘들아 이 녀석은 2a제곱 모시기였을 거야. 그쵸? 그러면 최고차함계수 양수에다가 0이 되는 값이 a는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3 두 개 나오지. 그러니까 그냥 너네가 정말 학창시절 때 열심히 했었던 거야. 2차 함수 그리기. A축을 그려요. 이런 게 좀 어렵지. A축이야 X축 아니야. A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A축을 그리고 이 녀석이 이렇게 생겨 먹은 거야. 마이너스 3, 2분의 3 이렇게 그려. 여기까지 그릴 수 있어. 이거를 이렇게 그려볼래 얘들아? 어려워. 내가 이해해 줄게요. 이해할 테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죠? 이런 거 못한다고 뭐라 하지 않아. 어려운 거 아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차함수로 바라보고 그리는 연습을 해달라. 그러면 얘들아, 새로운 이차함수는 얘들아 요 0도 쌤이 앞에서는 X축이라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축이 A축으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그냥 A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게 어렵지 얘들아. 우리가 0이라는 거는 그냥 함수값이 항상 0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축이야 축. 가로축.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뭐 상수함수라는 용어를 못 쓰잖아. 오늘 배웠니? 상수함수라는 y는 0이라는 상수함수라고 내가 너무나도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y는 0. y는 0. 다 y는을 붙인 거기 때문에 이게 y는 0이잖아. 이 녀석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뭐 아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연관시켜서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y는 2a 제곱 모식이라는 이차함수랑 y는 0이라는 상수함수랑 대소를 비교하는 건데 요 녀석보다 항상 위에 있고 싶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요쪽이 되고 얘를 x의 범위, a의 범위로 표현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봐. 괜찮? 그러니까 우리 여태 풀었던 거랑 똑같죠? 근데 그냥 2차 부등식을 2번 푸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를 a에 대한 2차 함수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을 얘들아 그냥 지금 당장은 쌤이 상수함수라는 용어를 못 쓰니까 그냥 요거 축이라고 외우세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요거 축 이렇게 외워. 그리고 a축을 그려. 그 다음에 a에 대한 2차 함수 그리는 거야. 얘들아 우리 이차함수 최대 최소 할 때 그 막 공통 부분이 있는 이차함수 해가지고 막 t로 치환한 다음에 막 했었던 거 기억나? 그 짓거리랑 똑같은 짓거리예요. 그때 쌤이 막 t축 막 그리고 그랬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이해하면서 해야 돼. 근데 그런 게 어려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습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 무튼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는데 위로 올라가 볼게.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으려면 우리가 요 이차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여야겠죠? 그러니까 A가 음수 조건이 붙는 거야. 이차함수가 위로 블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탈락하고 요 녀석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지금 2번 하는 거라 어려워. 얘들아 우리 그때 생각해봐. 이차함수 최대 최소 할 때 공통 부분 있는 거 치환했을 때도 최대 최소 2번 구하는 거였죠. 아니, 2번 구하는 게 어려워 원래. 그냥 괜찮아. 어려운 거 한다 생각하고 어려우니까 많이 해야지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복습하다 보면 여러분들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오늘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 나 어려운 거 인정해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계속 노력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야. 너네한테 내가 이거 쉽다고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이해하라고는 하고 있지만 가볍게 이해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쵸? 진짜 치열하게 노력해야 돼. 그래.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아씨. 한 문제 더 있네. 자 얘들아 이제 또 그냥 그래프로 또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외워가면서 막 하려고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저런 거는 어차피 너네가 내신 기간 때 되면 센이나 이런 유형서를 통해서 다 자연스럽게 그냥 유형화를 시키는 거고 우리는 지금은 그냥 그런 거 몰라. 그냥 2차 함수 그리면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게 2차 부등식 단원이라고 생각해. 그럼 얘들아 봐봐. 2차 부등식 이 녀석에 대해서 해를 갖지 않고 싶대. 그러면
저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번은 뭐라고? 부등식이 해를 미안해. 갖도록이구나. 미안합니다. 해를 갖도록 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 이차함수가 0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생기면 오케이, 땡큐 이런 느낌이죠. 이해돼? 얘들아 천천히, 얘들아 그 국어잖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자.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그러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 요 말 이해돼?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오케이. 어딘가에서 위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해를 그냥 갖기만 해달래.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혹은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일 때 생각해보는 거야.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이렇게 생기든 어차피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는 위로 뻗어나갈 운명에 있죠. 맞지? 그러니까 x축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아무리 저 꼭지점이 저 아래에서 시작해도 어차피 위로 올라가니까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이해가 돼요? 그냥 위에 있기만 해달라니까. 그래서 1번에 1-1의 해는 그냥 이 녀석이 그냥 해입니다. 그러니까 A의 범위가 돼. 그러니까 x 얼마인지 안 구하는 거야. 그냥 x값이 존재만 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차함수가 x축 위로만 한 번쯤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요걸 요구하는 거야. 더럽게 어렵죠? 이해해 보려고 해봐. 자, 2차 부등식이 해를 갖고 싶대. 2차 부등식이 뭐였어? x축이 미안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 범위인 거야. 근데 그게 존재만 해달래. 그러니까 어딘가에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야. 1번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좀 어려워. 너네가 처음 듣는 유형이니까.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일 때는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든 0이든 0보다 크든 어차피 위로 올라오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겠지? 그러니까 A가 양수면 다 오케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일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들아 음수인데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야 되거든.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지. 얘가 X축보다 위로 올라오려면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게 되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야.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겨 먹을 때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해를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해를 갖도록 하는 이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문제예요. 어디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규리야? 어디가 어려워? 저 혹시 문제 그냥 자체가 좀 어렵죠? 문제 성립 조건 뭘 얘기하는지 잘 안 와닿지 얘들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 너네한테 봐봐 얘들아. 요 문제를 봐봐. 너네한테
이차 함수랑 x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꺼내고 있잖아. 너네가 저거를 보고 이차 함수가 x축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 1번 문장을 보고.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고 싶대. 그러면 이게 성립하고 싶대. 이렇게 읽혀야 돼. 여기까지는 괜찮아, 얘들아? 1번 문장을 봐봐. 부등식이 해를 갖고 싶대. 이게 성립하고 싶대. 이런 의미인 거야. 근데 모든 실수 x가 아니야. 우리 방금 전까지 계속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하고 와서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얘는 아예 딴판이야. 그냥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특정한 x 구간이 있기만 하면 오케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든 말든 그건 알바노라는 거지. 그냥 성립하는 게 있냐?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립하게 되려면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잠깐 있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전 문제랑 좀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얘들아, 발문을 전 문제를 너네가 한번 읽고 와볼래? 지금 넘겨서 2차 부등식의 해를 너네는 뭐 안 넘겨야 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는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저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고, 방금 내가 설명한 문제는 얘랑 비교를 해볼래. 발문을. 얘는 그냥 저 2차 부등식이 그냥 해를 갖도록 해주세요. 이런 의미인 거고. 좀 많이 다르죠? 전 문제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게끔 이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 얘는 어느 구간에서라도 성립할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게 처음 공부할 때 더럽게 어려워요. 근데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좀 뭔가 이차 함수 자체도 막 완벽하지 않고 서툴고 그런데 계속 이 부등식을 보고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해는 또 뭐야, 또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말했죠. 많이 어렵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죠. 극복해야죠. 그 앞에 공식 본다고 뭐 해결되고 할 게 없어. 이거는 그냥 공식으로 뭐 할 게 없어. 그때그때 상황을 분석하면서 생각해야지. 얘들아 봐봐, 여기 공식도 없어. 당연히 없지. 없는 거야. 그냥 그때그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공식으로 해결되는 건 아까 전 문제까지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는 요 발문에 맞춰서 생각하고 2차 부등식을 온전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야만 지금 요런 해석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선가 한 번쯤은 했겠지. 그쵸? 한 번 하고 다 온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어디선가 들어보고 뭐 여기서 들은 학생도 있고 다른 데서 들어본 학생도 있고 아니면 혹은 뭐 진짜 아예 생판 처음일 수도 있고 한데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더 힘들 거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전에 배웠던 학생들도 이미 다 까먹어서 똑같이 힘들 거예요. 그냥 처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냥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했음에도 뭐 그냥 학원에서는 그냥 난 달린다 이러면서 막 진도 나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이 뒤에는 또 순열조합이고 행렬이니까 그냥 뭐 없어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쌤은 계속 강조합니다. 여기 무조건 2월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들은 최소한 다 마스터가 돼야 돼. 지금 요 정도 문제를 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너무 어렵지. 요 상황 자체도. 그럼 얘들아 조금 더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 두 번째. 요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고 싶대요. 저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고 싶다라는 말은 뭐야?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얘들 해석해봐. 맞지? 동의해? 마음을 열어봐. 어려운 거 이해하니까 마음을 열어보세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요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2번에서 요구하는 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어떠한 x값도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표현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얘들아, 너네 명제 배웠죠? 명제 부정취한 거예요. 그쵸? 선행한 보람이 있죠?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 녀석의 부정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해를 갖대. 얘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녀석의 해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야. 너네 어떤 실수, 모든 실수 듣고 왔죠? 명제 때? 그때 막 2차 부등식 근데 못했겠다. 얘들아, 복습할 때 그 꼭 해라. 알겠죠? 해야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어려운 거 이해한다고 그랬어. 그 우리가 이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생겨 먹고 싶은 거지. 그쵸? 맞지 맞지? 이렇게 있을 때 이차 함수가 x축 아래 항상 있고 싶으니까 a는 음수였을 거고 방금 우리 확인 체크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 이해돼요? 이렇게 방금 확인 체크 문제야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치? 그럼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 a에 대한 이차 함수를 해석해달라고 쌤이 부탁했어. 그쵸?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2랑 2 표시하고 이쪽 날개 범위 해당되는 거지. 0보다 크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a의 입장에서 쓰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음수였어야 됐죠? 정답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이게 2번 정답이고 2번은 방금 한 거니까 빠르게 구해준 거고 1번 같은 경우에는 a가 양수인 거 오케이. a가 음수일 때는 판별식이 양수여야 된다. 저거 하고 둘이 합쳐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아까 4-a제곱 나왔죠? 얘들아 이거 a제곱 마이너스 4가 음수지. 아까 a에 대한 이차함수 방금 아래에서 그리고 왔죠? 마이 2인데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있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근데 미안해. 등호 빼야 돼. 근데 음수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a가 음수일 때니까. 절구차함계수 음수일 때.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 합쳐줘야 돼. 그러니까 정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2에서 a가 0이거나 또는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선생님, 이번에는 문제가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가 0이 될 수 없어서 a가 0일 때는 안 따진 거야. 요거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세요.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는 멘트가 없었어. 그러면 a가 0이어도 되거든요. a가 0이면 어때? 4x가 0보다 크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는 범위가 있냐? 있죠. x가 0보다 크면 직선이 x축보다 위에 있잖아. y는 4x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x축이 0보다 클 때 위쪽이 있으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어. 이 문제에서는 그냥 2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쌤이 지금 잠깐 머리 식힐 겸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제한된 범위에서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얘들아, 공식 답이 없다. 무조건 생각해야 돼. 자, 우리가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많이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느낌 그대로 똑같이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구간 잘라가지고 막 표시하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 똑같아. 똑같아. 마음을 여세요. 얘들아, 이 녀석 fx라고 생각해봐. x에 대한 2차 함수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요 범위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애당초에 성립할 수도 없지. 왜냐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올라갈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쌤이 얘기했었죠. 그치?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항상 x축 아래에 있는 건 불가능해.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요 설명? 좀 어려워? 어려워하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x축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결국에는. 그치? 이 표현이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2차 부등식이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푸시면 되는 거고 2차 함수를 대충 한번 그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그릴 때 이것부터 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요 fx를 그려. 그 다음에 fx가 x축보다 r이 있고 싶대. 요쪽이. 근데 0과 3 사이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0이랑 3이 이런 데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딱 끊어서 그렸을 때 어때? 이렇게 잘려 있죠. 그러니까 저 잘린 부분이 항상 x축 아래에 있고 싶은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봐. 자,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가 x축 아래에 있고 싶어요 라는 의미인 거니까 나 진짜 대충 그린 거야 얘들아. 이렇게 0과 3에서 이렇게 잘린 부분이 아래쪽에 있고 싶은 거예요. 저게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x축이 있고 2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0, 3 만약에 이랬어. 그럼 끊기는 부분이 이렇게지. 이렇게 그려졌겠죠.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가. 요거 이해되니? 맞지? 얘들아 이거 기억나야 돼. 우리 2차 함수 최대 최소 했을 때 오늘 문제 나온다. 오늘 나와 얘들아.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 이렇게 잘렸잖아. x의 범위가 0과 3 사이일 땐. 근데 지금 0과 3 사이에서 잘린 2차 함수의 모양이 어때?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도 있고 아래에 있을 때도 있는 거잖아. 항상 아래쪽에 있지 않으니까 저렇게 생겨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 너무 어렵죠? 어려워? 속으로 누군가는 쉬운 댕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0에서 3 사이에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잘리는 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니? 내가 진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어디가 부족한지 모르겠어서. 자,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잘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손. 2차 함수 최대 최소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여태 계속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따지는 거 많이 하고 왔으니까. 그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그게 지금 다 납득이 된다는 소리야?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제한된 범위에서 요 좌변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안 보인다 손. 괜찮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은 게 항상 성립한다가 안 보인다 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저렇게 잘려 먹혔을 때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니? 아니죠. 시력 테스트잖아.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때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저렇게 잘려 먹힌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 있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싶어지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그것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계값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야. 쌤이 부등식 할 때도 마지막에 경계는 따로 생각했지. 등호 붙이냐 안 붙이냐 따로 생각했잖아. 여러분들이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려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이 극단적으로 됐을 때는 성립하냐 안 하냐를 나중에 따져주는 거야. 어떤 식으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항상 아래에 있거나 같네. 성립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근데 이게 뭐 A의 범위를 구할 때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 어차피 부등식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무튼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때? 0을 대입했을 때도 항상 0보다 작아야 되고 3을 대입했을 때도 항상 0보다 작아야 돼. 이런 부등식이 생겨나는 거야. 요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지. 경계값은 항상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F형이 0이 되면 어떡하지? 근데 여기에 등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X축이랑 같아져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가도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반대로 여기도 0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여기가 3이 되어도 어차피 뭐 이렇게 되면 뭐 조건 만족하네. 이러면서 이제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호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처음에 일단 관계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저는 지금 망망대해야. 뭐 부등식을 세워야 되는데 뭐 부등식 어떻게 세우라고 하는지 말도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고 0과 3 사이에서 자른 그래프를 그려보고 내가 저 그래프를 통해서 어떠한 부등식을 유도할 수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보고 0 대입했을 때 지금 함수값이 0보다 작네? 3을 대입했을 때도 함수값이 0보다 작네? 생각 한 번씩 해준 다음에 근데 같아지면 어떻게 되지? 같아지면 0이 여기라는 건데 그래도 되네. 0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위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어렵다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봐봐. 요 조건 딸랑 저거 하나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설계하고 관계식까지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너네한테 이 그림을 주어주고 부등식을 세우라고 하면 그나마 쉬울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이 그래프 하나 줘놓고 너네 보고 이렇게 생각하래.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식을 설계하는 능력을 이런 데를 통해서 기르는 거지. 어려워. 그래서 이거 2개 구하면 정답이에요. 2개 구해서 연립하면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만 따지면 괜찮을까 고민 한번 해봐야 돼. 왜냐면 이참수에는 대칭축이 있잖아. 대칭축의 위치가 과연 어떻게 돼야 되지? 0과 3이 저렇게 있을 때 되나? 가능한가? 일단 X축 아래 내려와야 되는데 판별식을 써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다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 근데 얘들아 판별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차 함수가 X축 아래로 내려온다는 의미잖아.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이 문제는 판별식을 안 써도 되는 게 어차피 뭔가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판별식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미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대. 그러면 이미 두 실근이라는 거는 확보가 됐다는 소리거든? 두 실근을 안 가지면 X축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좀 말랑말랑하게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쌤이 진짜 많은 학생들 봤잖아. 이거 공식 외운 애들은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판별식을 써요. 근데 뭐 처음에는 뭐 당연히 겪는 시행착오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내신 기간 때도 그러면 안 되고 나중에도 그러시면 곤란해진다라는 거야. 상황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어려워. 너네한테 상황을 주고 그냥 답을 구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답을 구하라고 했는데 상황까지 니네가 생각해서 구하세요.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 얘도 또 봐봐 얘들아. 또 띠껍게 계산 생략해놨죠. 띠꺼운 녀석이야 답지가. A에 대한 2차 함수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날개 말고 요 사이 구간으로 딱 생각이 이제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잘 봐. 요 2차 부등식을 보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A축 2차 함수 마이너스 3과 3에서 만나 이렇게 그려져. 항상 아래 있고 싶대. 그러니까 요 사이 구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과 3 사이 이렇게 딱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사실 이런 꼴들은 좀 외워놓으면 편하죠. 2차 함수의 근이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일 때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뭐랑 뭐 사이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니 얘들아?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패턴이잖아. 이제 이런 게 문제 풀 때마다 외워지니까 자연스럽게 공식을 그냥 외워지는 거야. 체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대. 이렇게 그려지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좋겠네가 되니까 공식이 외워지는 거지. 얘들아 이거 앞에 공식으로 나와 있어. 2차 부등식. 이거 이렇게 이게 지금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냥 쌤이 외우기 안 시켰잖아요. 외우기 하기 싫으니까 2차 함수 그려서 생각해 버릇을 들여야 당연히 다음 문제들까지 다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 막 그런 거 있잖아. 일단 뭐 이해가 안 되면 외우고라도 문제를 풀어라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나는 그거를 2월 달에 시키고 싶진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신 기간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도 뭐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공식에 의존하면 안 되고 2차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2차 함수랑 x축의 행간을 계속 읽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왜? 항상 공식 대입하는 것만 익숙하고 그냥 항상 외운 대로만 풀고 그게 익숙한데 여러분들이 그게 익숙한데 중학교 수학이 그렇잖아. 근데 이제 공통수학 1으로 넘어왔을 때 수학이 아예 좀 성질이 좀 달라져. 느낌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이런 식을 보고 2차 함수 잘 그리고 이런 관계식을 잘 세우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야. 이 단원에서.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설계까지 너네 보고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열심히 풀면 정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9 대입하면 미안해 3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얘들아 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그럼 우리가 또 머릿속에 보여야 돼. a에 대한 2차 함수인데 a축이랑 마이너스 3이랑 0에서 만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두 녀석의 겹치는 부분을 구해주면 되니까 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근데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어떻게 보여야 되냐고 내가 오늘 열심히 그려줄 거야. 마3, 0. 요 아래쪽 찾고 싶으니까 요쪽에 A 범위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야.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반복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까, 이해 못하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하세요. 힘내. 자 얘들아 아래 문제 풀고 있으세요. 시간 넉넉하게 줄 테니까 극복해봐. 자 얘들아 연립 2차 부등식 얘는 방금 것보다 조금 나을 거야 얘들아. 좀 기계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조금은 덜 해도 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있잖아. 우리 1차 부등식 때 막 수직선 그리기 했던 거 있죠? 그거 그냥 여러 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단원이 이게 바뀌었어야 돼. 내가 봤을 때 순서가. 여기가 훨씬 쉽거든? 방금 했던 게 더 어렵고.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얘들아, 이제 뭘 할 거냐면 봐봐. 보통 착하게 내는 문제들은 다 인수분해가 돼요. 얘가 인수분해가 돼. 얘도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각각 다 인수분해 해줄까? 얘들아, 위에 거 보면 x 플러스 7에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착하게 살았으면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쪼갰기 때문에 2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쌤이 2차식 인수분해 잘 못하면 여기 못 푼다고 했던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2차식 인수분해 주구장창 해야 돼. 이쪽 파트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방금 우리 많이 하고 왔던 거거든? 2차 부등식인데 지금 다 2차 함수로 생각해봐. 얘들아 이제 머릿속에 그려봐. 최고차 함계수가 다 양수니까 편할 거거든? 2차 함수의 근이 마이너스 7이랑 5야.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0보다 큰 쪽이래. 이쪽 날개 쪽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보고 마이너스 7보다 작고 x가 5보다 크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아래 거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3분의 5가 근이죠. 또 이렇게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x가 3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겹쳐야 돼요. 잘 봐 얘들아. 요 범위를 1번이라고 부르고 요 범위를 2번이라 불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7보다 작고 5보다 크고 이렇게가 있었는데 잘 봐. 마이너스 2분의 1은 대충 이쯤 있지 않을까? 3분의 5보도 대충 이쯤 있지 않을까? 5랑 7보단 다 이렇게 좀 작으니까 그쵸? 그러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납득돼요? 그럼 얘들아 결국 겹치는 부분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얘들아. 봐봐. 여기도 두 번 겹쳤죠. 여기도 두 번 겹쳤죠. 그래서 둘의 위상이 똑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세 번 겹쳤으면 걔가 정답이거든. 근데 지금 겹치는 횟수가 똑같으면 둘 다 정답으로 써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정답은 그냥 이거 정답인 거지 이게. 이 녀석이 이 녀석을 먹어주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 야 공수투 선행한 애들 잘 들어? 얘가 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 선행할 거면 충분 조건 뭐였어? 부분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라지 P, 라지 Q 했을 때 부분집합 성립했죠. 그냥 똑같이 보여야 돼. 너네가 이걸 2차 너네가 그걸 명제 때 하고 온 거야. 미안해? 다른 애들은 그냥 뭐 되는 거야? 하고 있으면 돼요. 너네가 이게 보일 때까지 선행을 해야 돼. 선행을 하면서 이런 걸 또 봐야 되고 그러면서 복습을 하는 거야. 2차 부등식 문제 풀 때 충분 조건 이러면서 얘는 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겠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 자, 2번 볼게. 뭐 중딩으로 돌아간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거? 3,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니까 4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납득?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뭐야 3, 1, 2,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들아 쌤이 이거 보고 이렇게 한 번에 세우라고 내가 요구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라도 실수하지 말고 제발 잘 세워. 알겠지? 나중에 진짜 숙련도가 잘 쌓이면 이게 이거인 게 바로 보여요. 보여. 보이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공통수학 1 해야 돼.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이게 이렇게 바로 써질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목표로 삼아봐, 얘들아. 물론 어려울 수는 있어. 가끔은 실수하면 틀리거든. 그래서 열심히 숙련을 하셔야 돼. 그리고 얘들아, 이번에는 부등호 방향이 다르네. 천천히 해봐야겠다. 이 녀석은 지금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4분의 3과 1이 근이죠. 근데 사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보단 크거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겠네. 이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2가 근인데 0보다 크다네? 그럼 이제 날개 쪽이죠. 사이드 쪽이죠. 이게 보여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2니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또는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2차 부등식. 그럼 얘들아,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4분의 3 1 이렇게 생겼었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은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들아, 어디가 겹쳐? 어디가 겹쳐요? 여기 겹치는 거 보여요?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 부등호 방향 조심해.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납득되세요? 괜찮아? 그러니까 2차 함수 못 그리면 가는 거야. 자, 3번. 이렇게 있을 때는 2번 해주면 돼. 2번. 이렇게 있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얘는 인수분해를 뭐 안 되게 됐네.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한 번이랑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한 번. 자, 얘들아, 아랫게 좀 더 쉬워 보이죠? 살기 감지하고 튈게요. 이렇게 한번 해주고 얘들아, 이 녀석 인수분해 해야 돼. 2차 함수 두 근 구해야 돼. x축이랑 만나는 점. x는 1 뿔마 루트 6 정도 나오겠네요. 짝수 근의 공식 쓴 거야. 짝수 근의 공식. 그래서 여기서 근이 x가 1 뿔마 루트 6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근으로 표현하게 되면 작은 쪽이 마이너스 루트 6, 큰 쪽이 1 플러스 루트 6이었겠죠? 그래서 얘는 이쪽 날개니까 날개 따라서 x의 범위가 1 마이너스 루트 6 또는 x가 1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되겠지. 요거 납득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8 사이겠네. 이제 바로 할게. 보이지? 그래, 보일 거라고 믿어. 그럼 얘들아, 이거 수직선 마이너스 1, 8 이렇게 그려놔. 쌤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좀 얘가 좀 예쁘잖아. 얘부터 그려놔요. 그래서 좀 양팔 벌린 놈을 나중에 그려서 좀 겹치는 부분을 좀 파악하기는 해. 얘들아, 1 마이너스 루트 6은 대충 얼마야? 마이너스 1점 얼마예요? 루트 6이 2점 얼마예요? 그치? 왜냐면 4랑 8 사이니까 루트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요쪽에 찍히게 돼요. 미안해, 1 마이너스 루트 6. 그럼 1 플러스 루트 6은 당연히 뭐 8보다 작을 거니까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들아, 어디가 겹쳐? 그쵸? 얘들아, 여기가 겹치는 게 보여야 돼. 그래서 정답 1 플러스 루트 6에서 8 사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마지막. 아우,
절대값 빠르게 풀어.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 우리 절대값 푸는 방법 배웠어. 그치? 원론적으로는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가지고 했지만 절대값 빨리 푸는 방법 배웠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써놓고, 그 다음 두 번째 2 곱해 넘어와 인수분해 해. 마이너스 플러스 1 빼기 3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근 마이너스 1 2분의 3 이렇게 적고 나에게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보다 이렇게. 다 여기까지 괜찮아? 방금까지 기계적으로 우리 많이 했으니까 빠르게 해봤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랑 4 표시해.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1 작거나 같고 2분의 3 크거나 같아.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군데 겹치겠죠. 두 번씩 겹쳤으니까 똑같다고 그랬어. 따라서 마이너스 2 1에 마이너스 1에 등호 넣어주시고 2분의 3에도 등호 넣어주시고 4에는 빼주시고, 그래서 여기가 또는으로 연결이 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봐봐, 그냥 아까보단 나아. 체감이. 그렇지 않니? 얘들아 아까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바뀌었어야 돼. 이것부터 하고 그걸 하면 되게 편할 텐데 나도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지 말지 고민해보다가 말았는데 아쉽게 됐죠. 그렇다. 지금부터는 좀 쉬우니까 앞서서 좀 하드하게 공부를 하고 와서 여기는 조금 괜찮을 거야. 계속 가볼게. 얘들아 연립 부등식의 해가 저게 되고 싶대요. 이젠 봐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다 되게끔 내요. 그냥 마음을 열고 보면 다 인수분해가 돼. 위에 거 볼게.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2 대입하면 성립해. 2a 쪼개고 마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얘는 우리가 범위를 쉽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등호 없이. 그쵸?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얘들아 내가 지금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2랑 a 중에 누가 더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 이걸 모르지. 그쵸? 근데 얘들아 봐봐, 해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끊겨 있어.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녀석이 이렇게 갔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봐봐, 우리가 이 녀석의 해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고 이 녀석의 해가 내가 뭔지 몰라. 뭐 2에서 a 사이인지, 그러니까 이거인지 모르지. 그치?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A가 2보다 크다면 얘들아 저 검은 색깔이 나올 수가 없지 않을까? 1로 가니까.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A가 찍혀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이게 문제에서 나온 해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같아도 되니? 이렇게 또 물어봐야죠. 같더라도 A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딱 됐을 때도 이 범위는 똑같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돼. 이거 여러분들이 쌤 뭐 해보라 그랬어? 직접 그려보라고 했었지? 여기서 이렇게 색칠되고 이렇게 색칠되고 이걸 그려도 겹치는 부분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야. 우리 이거 1차 부등식 때 한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1차 부등식 좀 보고 오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의 값이 2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데 2보다 크다면 이쪽으로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였어. 요걸 이해하시면 돼. 좋아요, 여러분들. 이 뒤에 어려우니까 쌤이 오늘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얘들아 221쪽까지 여기 확인 체크랑 연습 문제 다 풀어와. 내가 일부러 끊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221쪽까지다. 숙제 잘 표시해. 쌤도 이따가 한 번 더 카톡에 남겨줄 테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하고 얘들아 시험